먼저 안내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은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주식으로 세성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피드백 덕분에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이 자료 분석을 통해 2026년 주식시장을 뒤흔들 기회와 위험 요인들을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오늘은 말이죠. 2026년 시장의 이 두 얼굴, 그러니까 AI가 이끄는 엄청난 환호성과 또 갑자기 터진 지정학적 충격파, 이 두 가지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고요. 이걸 바탕으로 우리 투자 전략까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2020년 시작, 와, 정말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죠. 시장이 이대로 영원히 오를 것만 같은 그런 닭발론에 완전히 휩싸여 있었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AI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기업들의 탄탄한 실적 그리고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까지 더해지면서 4,300포인트를 정말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모두가 장밋빛 미래만 그리고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순간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딱 하고 터져버립니다. 시장에서 축배를 들던 그 샴페인 거품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이 뉴스 한 줄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절대적 해결 작전. 이 지정학적 지진이 말 그대로 시장의 축제에 찬물을 끼얹듯 한순간에 멈춰 세운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베네수엘라 쇼크라는 게 대체 뭐고 이게 국제 정세에 어떤 어마어마한 파장을 몰고 오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건이 절대 아니에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2024년 부정선거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압박이 얼마나 치밀하게 또 단계적으로 착착 진행됐는지 보이시죠? 이건 절대 우발적인 충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계산된 거였죠. 와, 나라를 운영하겠다. 이 발언 여러분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이건 사실상 21세기 버전의 신탁 통치를 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하죠. 첫째, 베네수엘라의 그 막대한 석유를 통제하고 둘째,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중국이랑 러시아를 완전히 밀어내겠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군사 작전 하나가 전 세계를 그냥 정확하게 두 편으로 쫙 갈라놓은 거예요. 각 나라들 반응을 보면요. 이게 참 재밌는데 철저하게 자기네들 경제적,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뉘는 게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 국제사회 반응은 그렇다 치고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 아니겠어요? 마두로가 사라졌으니 이제 베네수엘라는 과연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마두로를 따르던 충성파 세력, 무장 민병대, 심지어 거대 범죄 조직까지 이런 세력들이 뒤섞여서 장기적인 게릴라전을 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게 마치 과거 이라크에서 봤던 그 끔찍한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베네수엘라의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사태의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바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 특히 유가에 미칠 영향입니다. 신문 헤드라인 너머에 있는 그 복잡한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3,030억 배럴. 와,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숫자죠. 바로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미국이 이번 작전을 감행한 진짜 이유이자 이 사건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바로 서류상 배럴과 실제 배럴의 차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 밑에 석유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걸 당장 꺼내서 시장에 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 인프라는요, 거의 폐허 수준으로 망가져 있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예전 수준으로 생산량을 회복하려면 최소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50조 원에 가까운 돈이 필요하고요. 시간도 최소 1, 2년은 꼬박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다시 살리는 건 이건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셈이죠. 그래서 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단기적으로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유가가 좀 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길게 보면 결국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시장에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미 공급 과잉 상태인 시장의 하방 압력을 더 키울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자, 그럼 이 머나먼 남미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우리 한국 주식시장, 즉 K마켓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는 섹터별로 기회와 리스크를 딱딱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는, 그러니까 명확한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들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건설. 베네수엘라 재건 사업이 본격화되면 우리 건설사들한테는 그야말로 제2의 중동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유사. 값싼 베네수엘라산 중진류를 들여올 수 있게 되면 마진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마지막으로 방산. 미중러 갈등이 격해지면서 글로벌 긴장이 높아지면 K방산 수출에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미 5조 원에 가까운 대규모 정유공장 사업을 수주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런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나중에 재건 사업이 시작되면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지정학적 변수가 시장에 단기적인 파도를 만들고 있지만 우리는 이 파도 밑에서 흐르는 거대한 조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시장의 근본을 이루는 거대한 기술 트렌드, 바로 AI 슈퍼사이클이라는 진짜 게임은 여전히 아주 강력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마침 지금 열리고 있는 CES 2026을 보면 이게 딱 드러납니다. 이제 AI가 단순히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로봇이나 자동차 같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로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건 지정학적 변수랑은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반도체 수요를 폭발시키는 거대한 흐름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과연 이 반도체 섹터가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파도를 잠재울 만큼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을까? 그 시험대가 곧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여기서 만약 차세대 HBM 로드맵이라든지 파운드리 수율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나와준다면 시장은 이 지정학적 불안감을 딛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말 그대로 코스피 전체의 방향을 결정할 정말 중요한 순간이죠.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상황을 종합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지금부터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가장 유효한 전략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이 바벨 전략입니다. 우리 헬스장에서 드는 역기, 바벨 아시죠? 양쪽에 무거운 줄을 달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포트폴리오의 한쪽에는 AI 슈퍼사이클의 수혜를 직접 받는 반도체나 로봇 같은 고성장주를 담고요. 다른 한쪽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을 때 내 계좌를 든든하게 지켜줄 방패, 즉 금융주나 고배당주 같은 가치주를 함께 담는 겁니다. 성장과 안정을 양쪽 날개로 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실 시간입니다. 2026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갑자기 불어닥칠 폭풍우에도 끄떡없이 버틸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저 좋은 바람이 불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나요? 오늘 준비한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의 작은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